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7월 22일에 2020년도 세법 개정안 세언이 발표됐는데요. 710 대책으로 인해서 개정이 됐던 세법안이 이제는 개정안으로 올라가서 이제 통과일만 남아 있고요. 일부적으로 710의 세법이 많은 분야가 이제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조금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빠르게 발표가 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혼선이 조금 덜 하기는 했는데 강하게 세게 발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멘붕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된 내용이 첫 번째는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면서 이율도 인상이 됐고, 두 번째가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710의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거기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양도에는 이제 중과세율이,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종합부동산세는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 요율을 인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 세 부담을 상향하겠다. 세 번째가 1주택 보유를 하신 분들 중에 고령자 있죠? 고령자분은 세액공제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더 상향을 하겠다. 예, 부동산 이제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합부동세 요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율 공제랑 공제율을 조금 한도를 상향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우리가 피부에 느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세, 그 다음에 처분됐을 때의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는 첫 번째가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센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세 번째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조항. 이거는 그전에도 지금 적용이 됐던 사항이었고, 네 번째가 양도소득세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제가 조금 이렇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고문 안에 보시고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셔서 과연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많이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면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발표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지금 요일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증세율을 당연히 인상을 시키고요. 법인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를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도 폐지를 하고요.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를 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에서도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법인이 개인도 물론 있지만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연 이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법 적용을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법인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된다고 하면 법인들이 임대사업자에서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임대료를 어느 누구한테 전가가 시킬지에 대한 관건도 있어서, 이게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만만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통과가 돼서 요율이 지정이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적용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어떻게 세팅이 될지가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과세 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과세 표준을 10억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을 하고요.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2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만 원이었을 때 15%, 4,600에서 8,8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24%였고요. 8,800에서 1억 5천, 3억 내외로 들어갔다가 지금 3억에서 5억 구간 또 40% 구간,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 42%, 10억 초과도 42%가 초과가 돼서 42%, 45% 이렇게 현행은 42%였던 걸 5억에서 10억은 42%, 10억 이상은 45% 초과를 해서 소득세 요율이 최고 구간이 45%로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 초과로 양도 차익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45%가 나온다니까 거의 과다세율 5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또 어떻게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주택 보유세 있죠? 보유세의 대표적인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보완 대책으로 7월 10일 날 발표도 됐지만 지난 12, 16도, 17일도 계속 부동세 종합부동산세율을 계속 올리고 해서 이제는 나왔는데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입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편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를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신 경우는 0.6에서 2.8포인트를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주택 이상인 경우 현황이 0.6에서 1.2면은 거의 2배가 올라간 거죠. 0.6이 올라간 거고요. 0.6, 0.7, 0.9 해서 계속 요율이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다주택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서 조금 이득을 보셨던 주택 면세 사업자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4년 임대사업자 보유를 했다가 임대사업자가 과감하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종합부동산세 요율과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좀 감면이 예전에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요율 기간, 임대사업자 기간을 유지를 못하면서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세 요율이 많이 올라가고 종합부동산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주택 수를 이제 계산을 좀 많이 안 하고 주택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해지가 되면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 다 거의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종합부동산세가 요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보유세를 올리고 처분할 수 있는 양도세 요율을 조금 뚫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하면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분들이 보유세 올려서 내가 처분을 해서 하겠다. 근데 양도세를 또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 사라고 주택 임대사업자까지 내주면서 매수를 하라고 발표를 하면서 정책을 피웠던 것들이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됐으니까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겠다는 수밖에 안 돼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정책을 한 건 아닌데 항의 전화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분들도 이제 화가 나시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고 저 또한 이제 마음이 아프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상향을 한다는데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200%였던 걸 300% 인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가 300% 인상을 한 거든 대신에 1주택 보유한 고령자는 세액공제와 합생공제율을 현행이 10였는데 20 얼마나 몸으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20이었던 게 20, 65세여서 70세였던 게 20에서 30, 70세 이상이셨던 분들이 40%가 적용이 되고요. 장기부유 공제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이제 21년도 종합부동산세부터 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세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21년도 6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하셔서 주택을 처분하시라는 처분 시한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유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매물을 내놓는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이제 저도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의 요율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고 하면 팔아서 세금으로 다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처분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아직은 저도 어떻게 뚜렷한 방향이 제시가 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요율이 중과요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현행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분양권 거래도 안 돼요. 분양권 거래도 안 돼서 내가 이 아파트 청약을 받았다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거래가 안 돼서 1년이 지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내가 이 매물에 대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1년 이내에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주택 투기 지역과 과열지구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등기 후 매매 진행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내가 여기에 거주를 못하고 조금 더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자 원하셨던 분들은 내가 등기 후 매매밖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매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양도세율이 그냥 등기 후 매매면 40%, 그 다음에 뭐 2년 지나면 기본세율이었던 거 아니죠. 1년 이내는 40%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됐던 법적 개정안을 70%, 그 다음에 60% 이렇게 올린다 하니 등기 후 매매가 이제 진행이 좀 어렵고 2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내가 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또 임대를 내놓잖아요. 임대를 내놔서 지금 만약에 임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임대를 내놓으면 등기 후에 이제 승계 조건으로 매매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직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이고요. 다주택자 분들의 중과세율 인상도 10%, 20% 해서 많이 올라가면 거의 지금 개정되는 뭐 70%, 뭐 기본세율 60% 이런 부분에 대한 세율과 별 차이가 없어서 주택을 매수하시고 보유하시고 처분하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느껴진다는 게 이제 710 대책의 정책 방향입니다. 세 번째가 양도소득세의 세 번째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요건을 추가를 시켜서 1세대 1주택자 실거래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 아니고요. 실거래 가격이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 당연히 10년 이상 유지를 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이 연 8%인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을 해서 거주와 보유를 같이 하지 않으면 80%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더 요건이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도소득세상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적용 시기가 710 이전에 발표되신 분 이런 분들은 추가로 지금 시행령이 발표된 거 아시죠? 그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분양권 상태로 포함이 되는 게 조금은 유예가 해졌다는 게 생각이 좀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 4번 장기보유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2번, 아까 1, 2번이 뭐였냐면 1년 미만 다주택자 중과세 요율 있죠? 이거는 21년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년도 지금 8월이 다 돼 가잖아요. 이때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요율을 적용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정부도 이거를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요율을 인상을 하겠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요율 중에 최고 세율을 단인세율 3%, 6%로 적용을 하고요. 현재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2주택 이하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주택 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이면 6%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를 하겠다는 게 공제 6억, 그죠? 1가구 1주택일 경우는 9억이었잖아요. 이거를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서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 원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이 3개 주택을 보유했을 때 공제 6억 원이라고 하면 법인이 2개를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 보유할 경우 공제 21억 원까지 된다 보면 개인이 9억, 법인이 6억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제를 보는 거를 막자는 의미로 폐지를 한다는 것 같고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세부담 상한 제도도 폐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에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법인이 2020년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에 등록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배제를 해서 과세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고요. 개인인 경우는 2018년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보시고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세율이 10%에서 25%에서 더해 추가 세율 10에서 20%로 인상을 할 거고요.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가 되고요. 법인이 20년도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도 추가 세율이 적용이 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에 대한 양도시기도 추가 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이 지금 발표가 됐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접목을 할지는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매도를 하시거나 취득을 하시거나 보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시고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진똘똘이라고 하죠. 진짜 똘똘한 한 채, 똑같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돼 있는 지역도 우선은 개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입시도 주택의 수요가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계속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되는 도시로 지금 아파트 도시를 선택을 그렇게 해보시고 도시에서도 이제 입지적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정말로 똘똘한 지역에 이제는 1주택만 보유를 하시면서 소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가 조금 이렇게 조목조목 읽어드렸는데요. 좀 더 발표되는 사항, 그 다음에 개정되는 사항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서 이 개정안에 따라서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번 잘 공부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내가 개정안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를 한번 저희 몽땅 부동산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